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노선을 두고 경기도 가평구는 물론 남양주시까지 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장애인과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오늘 검찰청 앞에서 장애 학생 학교 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게인 평창 문화행사가 오는 17일까지 강원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춘천에서는 내일 평화문화축전과 불꽃 아트쇼가 마련됩니다. 도내에 준공된 지 35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19%가량인 8만여 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자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두고 경기도 가평은 물론 남양주까지 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구간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춘천시 서면 당림리 간 32.9km입니다.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 춘천시는 금남 IC에서 청평호를 거쳐 남이섭 남쪽을 지나 춘천 당림리까지 곧장 연결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원주국토 관리청은 이보다 4km 북상하는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은 경춘국도 노선의 90%가 가평군을 지나간다며 기존 경춘국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제나 원통 같은 경우에도 46번 국도가 외곽으로 나면서 기존 상권이 다 무너졌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것을 우려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가평군 의회는 지난달 임시에서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한 관철 촉구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제2경춘국도의 기점인 경기도 남양주시는 홈페이지에 춘천과의 상생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걸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제2경춘국도를 건설할 경우 현재도 심각한 서울 남양주 간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기존 경춘국도의 6차선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통량이 이제 계속 서울로 다 접근이 되는 교통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관내 교통에 이제 개선 없이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 이처럼 노선 갈등과 기존 국도의 확장 등 추가 대책 요구로 강원도가 생각하는 제2경춘국도 2022년 착공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장애인과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오늘 검찰청 앞에서 장애 학생 학교 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법이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병변 5급 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 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직무유기와 협박, 무고 등으로 고발된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 8개 단체는 검찰이 학교 측 무책임을 증언할 공익 제보 교사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면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든가 실제로 관련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인터뷰 같은 거를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한 조사로 이런 불기소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장애인, 특히 장애 학생을 법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특히 이제 장애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나가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달 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할지, 불기소 처분을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난해 2월 9일 개막해 2월 25일 폐막했습니다. 남한 최초의 스키장 개장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까지 험난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는 영상 리포트를 김재욱 기자가 구성했습니다. 구 강원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활동에 중심체 역할을 KOC를 비난한 깃발이 공동개최 결정의 부당성을 KOC는 2002년 1월 강원도를 주 개최지로 밴쿠버, 소치. 두 번이나 이런 거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같은 목적 아래 주민들의 열기는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평창 유치기원 전국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기를. 평창. 드디어 한반도기를 앞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을 치른 뒤 강릉 컬링센터를 장애인 문화체육 복합센터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강릉시는 2022년까지는 컬링 경기장으로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장애인 체육시설로 리모델링이 어렵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때 영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강릉 컬링센터. 지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컬링 체험이 열리고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최명희 전 강릉시장은 지난해 3월 컬링센터를 장애인 문화체육 복합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강릉 컬링센터의 활용 방안이 바뀌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장애인 체육관으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면 경기장으로 써야 되고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는 컬링 체험 공간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체육센터로 용도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장애인 체육시설로는 적합지 않은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리모델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고. 잔뜩 기대했던 장애인 체육회와 단체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셨죠.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지금 체육관 사실 저희가 운동하기도 사실 없거든요. 강릉시는 홍제동 유천지구 일원에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형 SOC 확충 정책에 따라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관이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강릉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어게인 평창 문화 행사가 오는 17일까지 강원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어게인 평창 1주년 기념식은 내일 오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대축제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식전 공연과 본행사, K-팝 콘서트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지난해 평창 올림픽 기간 열린 400개 공연 가운데 20개 팀으로 꾸려진 아트온 스테이지 공연이 오늘과 10일, 12일은 평창에서, 11일과 15일은 강릉에서 열립니다. 이 밖에 춘천에서는 내일 평화문화축전과 불꽃 아트쇼가 열리고 12일 철원에서는 1주년 기념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
강원도는 어게인 평창과 연계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오늘부터 17일까지 강릉과 평창, 정선에서 스노우 페스티벌을 엽니다. 스노우 페스티벌은 올림픽 시설과 한류, 눈을 주제로 하는 타깃 관광 상품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20개 국가에서 5천 명이 참가합니다. 중국 관광객 1000여 명은 오늘부터 사흘간 강릉과 평창을 찾아 한류 스타 황치열과 함께 컬링 체험을 하고 미니 콘서트를 관람합니다. 일본인 관광객 500명도 내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슈퍼노바와의 팬미팅과 컬링 체험을 합니다. 춘천시 신부급에 있는 용산 정수장이 38년 만에 신축됩니다. 춘천시는 용산 정수장이 건립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됐다며 현 정수장에서 화천 방향으로 2km 떨어진 용왕샘터 일대에 새 정수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정수장이 신축되면 춘천 지역의 하루 수돗물 공급량이 16만 3천 세제곱미터에 달해 앞으로 15년 동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4월부터 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2년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준공된 지 35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8만여 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건축물은 총 41만여 동으로 지난해보다 6,934동이 증가했습니다. 사용 승인경과 시기별로는 35년 이상 된 건축물은 8만 157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노후 건축물 비율은 태백이 32.4%로 가장 높았고 속초가 22.8%, 강릉과 동해는 각각 17.8%, 17.4%로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반면 횡성은 4.4%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춘천시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춘천시는 조례에 시장과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노동 인권 실태 조사와 교육, 홍보와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